난 봉봉이라고 해. 입만 열면 봉사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봉봉이라고 불러. 어쨌든 만나서 엄청 반가워. 지금 잠깐 옆에 앉은 친구들을 볼까? 어때? 예쁘고 잘생긴 친구만 있는 건 아니지? 엄청 개성있게 생긴 친구도 있고 나처럼 빼빼 마른 친구도 있을 테고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 혹은 달리기를 엄청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지? 그렇게 세상은 생긴 것도 장점도 단점도 원하는 것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우리 되어 살아가고 있어.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개인은 사회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쉽게 말해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각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과 손길이 필요해.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당연한 일상조차 힘들게 해나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 우리의 관심과 손길을 나누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와 노력이 필요해. 그래서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를 실천하고 있어. 남을 돕거나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참여하고 노력하는 일들 모두 봉사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 대가를 바란다면 봉사라고 할 수 있을까? 미뤄졌으니 1,000원 내놔. B. 대가를 바란다면 그건 봉사라고 할 수 없어. 이 경우는 어떨까? 밀어. B. 이 경우도 휠체어를 밀어준 남자의 행위는 봉사라고 할 수 없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남을 돕는 행위를 봉사라고 해. 어디까지 가세요? 괜찮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스스로 원해서 받들고 섬기는 것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가장 위대한 시작이라 할 수 있어. 어때? 이 위대한 시작에 한번 같이 해보지 않을래?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 생활도 해야 하고 꿈을 위해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는 시기라 봉사에 대해 부담을 갖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봉사를 통해 꿈과 비전을 찾은 친구들도 있어. 제 꿈이 사회복지사인데 이게 전에는 원래 아무 꿈과 목표도 없이 그냥 정처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 흘러가는 대로 지냈는데 이제 더 뜻깊고 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게 되어서 그렇게 제 꿈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학습평가에 의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큰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은 친구들도 있고 월요일 날 저희가 매주 하는데 이게 학교 끝나면은 6교시가 끝나는데 월요일은 7교시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의식적으로 그게 일상화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참 기분이 좋죠. 이게 봉사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봉사는 재미있는 놀이 같기도 하고 하나의 작품 세계 같기도 하지. 이 모두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고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은 이를 실천하는 삶과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해. 그래서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봉사학습이라 말하는 이유지. 얼마 전에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자원봉사란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라고 배웠는데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 이것도 자원봉사가 맞을까 하고 말이야. 맞아. 청소년들은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그건 자원봉사가 아닐 수도 있지. 그런데 왜 봉사활동을 꼭 해야 한다고 할까? 청소년 시기의 봉사활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원봉사와는 다를 수 있어. 스스로 원해서 하지는 않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봉사활동을 경험하며 자원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청소년 봉사활동을 청소년 봉사학습이라고도 해. 앞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봉사활동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야. 자, 이제부터 잘 봐봐. 청소년 봉사활동은 살펴보기, 실천하기, 돌아보기의 단계로 나눌 수 있어. 우리는 살펴보기 단계에서 내가 가진 장점을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어.
친구들이랑 다 같이 다음에는 어떤 봉사를 하지 얘기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직접 그 다음에는 기획서를 써서 재료를 사다가 놓고 이렇게 샘플 같은 것도 좀 만들어보고 그 샘플을 가지고 와서 애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기획서랑 그런 거를 다 써서 저희가 직접 써서 제출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요. 봉사를 가기 전에도 저렇게 봉사 대상자들을 위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준비를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데 봉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다음 살펴보기 단계를 마치면 봉사활동을 직접 실천하는 실행 단계에 들어가게 돼. 이 실행 단계에서 가끔 약속된 시간을 못 지키거나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부터 봉사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하니까. 동규라는 그 남자애가 있었는데 다음 달에 왔을 때도 누나 기다렸다고 그렇게 걔는 매주 토요일마다 온 거잖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온 거고 그래서 그럴 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솔직히 좀 애들한테 읽어주는 거니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저를 기다려주는 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책임감도 느껴지고 좀 더 재밌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처럼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끼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 마지막으로 돌아보기 단계에서는 봉사활동을 통해 경험한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 내가 한 봉사활동에 관하여 살펴보기 단계부터 내용을 검토해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해. 그래야 다음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이 단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발 더 다른 이들에게 다가감을 느끼게 될 테니까. 사실 봉사활동을 돌아보면 처음 봉사 시작에는 내가 무언가를 남을 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봉사를 마치고 나면 많은 친구들이 자신이 봉사활동을 통해 받은 것을 이야기하곤 해. 왜 봉사활동이 다들 이렇게 좋아하고 왜 필요한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봉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이렇게 힐링되는 기분이고 좀 더 뭔가 많이 받아가고 할머니들께서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아가는 기분이라 봉사가 이래서 하는구나, 이걸 왜 해야 하는구나. 봉사는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 봉사활동의 모든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개인에게나 사회에게나 엄청 의미 있는 일임은 틀림없어. 빨리 너에게 맞는 봉사활동을 찾고 싶다고? 그래, 너의 작은 손길이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이제 경험해봐. 그리고 이 봉봉이에게 꼭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래. 이제 진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될 거야. 언제 어디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 외롭고 슬프고 힘들 땐 말이야.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럼 난 늘 옆에서 응원할게. 안녕.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이란 무엇일까요? 비대면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지 않음을 뜻하는데요. 자원봉사활동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움을 주거나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이란 봉사자와 봉사수혜자 간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무보수성, 공익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은 대면 유무와 활용 서비스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대면 여부에 따라 기존에 해왔던 자원봉사활동 참여 방식으로 봉사자와 수혜자 간 만남을 통해 진행되는 대면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및 활동, 평가까지 모든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대면과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이 혼합하여 진행되는 혼합형 자원봉사활동으로 구분됩니다. 활용 서비스에 따라 네트워크,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비대면 온라인 자원봉사활동, 네트워크 모바일 등을 활용하지 않고 도시락 배달 등을 진행하는 비대면 오프라인 자원봉사활동으로 구분됩니다. 비대면 온라인 자원봉사활동 시 봉사자와 수혜자 수에 따라 1대1 방식,
1대1 방식 등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1대1 방식은 봉사자와 봉사수혜자가 1대1 형태로 운영되는 자원봉사활동으로서 1대1 멘토링 자원봉사활동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대1 방식의 자원봉사활동은 한 명의 봉사자가 다수의 봉사수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강의식 교육 자원봉사활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자원봉사의 장점과 단점.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의 그 특수성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는데요. 봉사자의 입장에서는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의 장점은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 참여 및 실천 가능성이 확대되고 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 단점은 봉사자 및 수혜자의 정서적 교류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보람, 성취감, 만족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봉사자들 역시 인터넷 환경 조성 및 활용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관이 보유하기 어려웠던 자원 및 인력 확보가 가능해지고 지역의 한계를 초월하여 자원봉사자 확보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운영 및 봉사자 관리와 관련한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살펴보면 기관에서는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부족, 자원봉사 활동 관리 감독의 어려움이 발생하며 봉사자 모집 시 비대면 활동에 대한 명확한 안내 및 사전 교육의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인터넷 환경 조성 및 기술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비대면 자원봉사의 가치 요소.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 요소는 일반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 요소와 동일합니다. 공익성은 자원봉사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특성으로서 개인이나 가족의 이해를 뛰어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특정 종교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활동은 배제됩니다. 이타성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인가의 문제로서 단순 여가 활동과는 다르게 타인을 돕기 위한 활동으로 공동체 의식에 바탕합니다. 자발성은 자신이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희망하고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며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한 활동이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천하는 자유의지의 바탕을 둔 활동입니다. 무보수성은 어떠한 물질적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봉사 시간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자원봉사 활동 문화의 독특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속성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성을 보여야 하는데 이는 노력성이라는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을 포함합니다. 단순 기부 활동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모금에 필요한 문제를 안내하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의사소통하며 모금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성은 자원봉사 활동의 원칙과 동일하게 활동의 목적이 비영리 공익의 목적을 가진 공식적인 조직이나 단체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공익적 목적하에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운영 현황.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가 있듯 자원봉사 활동도 대면 자원봉사 활동 중 많은 부분이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 방식, 시간 등은 다양하게 변화되어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소통 현상은 과거에 비해 전례 없는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자원봉사 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의 응답자 중 10.2%가 비대면 장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은 1회당 평균 봉사 시간이 3.3시간으로 대면 자원봉사 활동인 5.7시간보다 짧게 나타났지만 참여 횟수는 대면 활동보다 2.9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봉사자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주도성, 확산성, 혁신성, 협력성 분야에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특히 주도성과 혁신성은 타 분야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이 코로나19 이후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지금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45%,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29.2%,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25.8%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을 요청받으면 10명 중 8명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 방식의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원봉사 활동 영역별로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참여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력 자원봉사 활동. 노력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에 있어 가장 일반적이고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손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으로는 청소, 도배 및 도색, 급식 조리, 도시락 및 연탄 배달, 마스크 제작 등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영남대학교에서는 자원봉사 활동도 언택트 시대 함께 참여회유를 진행했습니다. 영남대학교가 처음 시행한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마스크, 파찜질팩, 마스크 스트랩 등 400여 개의 물품을 집에서 제작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오래된 몽땅 크레파스를 모아 녹이고 굳혀 레고 크레파스로 재가공했습니다. 재가공한 크레파스를 결혼 이주 여성 등 다문화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재능기술 자원봉사 활동. 재능기술 자원봉사 활동은 전문 지식, 경험, 기술 등 재능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 활동, 지원 활동, 각종 수선 및 수리 등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 활동으로는 통역 번역 봉사, 점자 책자 제작, 동화 구현, 제과 제빵 등이 있으며 각종 지원 활동으로는 사진, 영상 촬영 봉사, 디자인 봉사, 편집 봉사, 전산 및 데이터 조사 분석 봉사 등이 있고 수선 및 수리 활동으로는 도배, 목공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실제 어떤 활동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광주여자대학교는 실내 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농촌집 고쳐주기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여 전공을 살린 재능기부로 봉사와 실습 두 가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대백화점 임직원들은 그림책 해설사로 참여하는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림책 해설 교육을 받은 후 해설하는 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어린이병원 환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스포츠 자원봉사 활동. 문화예술 스포츠 자원봉사 활동은 각종 행사 보조 활동, 공연 활동 지원 등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및 지역 행사 기획,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행사 보조 활동, 문화, 예술 등의 비대면 공연을 진행하는 공연 활동, 문화예술 시설 안내, 문화재 보호관리 안내 등을 진행하는 관광 안내가 있습니다.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충남 공주 석성초등학교에서는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챔버 오케스트라 비대면 정기 연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재능기부를 통한 연주 봉사활동을 실천해 오던 중 코로나로 연주 봉사활동이 어렵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미니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해 연주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및 상담 자원봉사 활동. 교육 및 상담 자원봉사 활동을 살펴볼까요? 교육 분야는 성인 교육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 환경이 열악한 아동들을 위해 필요합니다. 평생 교육을 통해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우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의 필요성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교육, 학습 지도, 특수교육, 평생교육, 전문교육, 한글 교실, 기능훈련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담 분야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얘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고 꼭 조언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고민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상담자라고 하며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자의 역할을 자원봉사자들이 수행합니다. 장애인, 노인 대상으로 말벗이 되거나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국제학교 봉사단은 대구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난민 가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3, 4년 전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형태로 책 읽어주기, 한글 가르치기, 동요 들려주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지원 자원봉사 활동. 특정 기간 내에 행사에 투입되어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사 지원 자원봉사 활동은 지속적인 활동보다는 단기간의 활동이 주를 이루나 사전 교육이나 준비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자원봉사자의 중도 탈락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사회 및 레크레이션 등 직접적인 행사 진행 및 보조 활동, 수화 통역, 외국어 통역 등 행사 진행 활동이 있으며 홍보자료 배포, 행사 안내, 캠페인 활동을 하는 행사 홍보 활동, 행사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는 행사 지원 활동, 사무 보조, 행사 사진 및 영상 촬영, 행사 사진 정리, 감사장 발송 등 행정 지원 활동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콘텐츠 제작 동아리 CU는 영상 촬영, 편집, 제작 및 유튜브 활동을 통해 행사 및 길 안내 등을 진행하였으며 대학생으로 이뤄진 후기 청소년 봉사단은 행사 기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청소년 안전 카카오 방탈출 행사를 진행하며 온라인으로 안전상식 퀴즈를 풀어볼 수 있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환경자원봉사 활동. 환경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자의 가장 큰 활동 영역 중 하나로 오염, 훼손된 환경 정화 활동에서부터 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의 활동이 전개됩니다. 대표적인 환경 정화 활동으로는 쓰레기 줍기, 벽의 낙서나 벽보 없애기, 분리수거, 거리 청소 등이 있습니다. 환경 보존 활동으로는 합성세제 쓰지 않기, 물 아껴 쓰기 등 각종 캠페인 활동과 소공원 가꾸기, 산불 방지 및 예방 활동 등이 있으며 환경 개선 활동으로는 환경감시원 환경모임 조직 및 운영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이삭을 줍는다는 스웨덴어인 플로카업과 건강한 달리기라는 영어 단어 조깅의 합성어인 플로깅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해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새로운 개념의 환경정화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는 폐연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세상에 하나뿐인 폐연수막 에코백 만들기, 버려지는 장난감을 수리 소독하는 장난감 수리 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 구석구석 숨어있는 쓰레기까지. 학생들이 지나간 자리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네요. 조깅 코스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코스마다 선생님이 안전과 출석을 확인합니다. 마무리는 분리수거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그냥 지나갔던 쓰레기들을 주우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쓰레기를 무시했는지 알게 돼요. 운동도 하고 쓰레기도 좋아서 일석이조로 좋았던 것 같아요.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환경을 지키니까 더욱 뿌듯했어요. 캠페인 자원봉사 활동. 마지막으로 캠페인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학교폭력,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등을 지원하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 환경 개선, 보호 및 코로나19 등 감염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내를 진행하는 환경보호, 질병 예방 활동, 소비자 보호, 부패 방지 등을 위한 공익 옹호 활동, 세터민, 외국인 노동자, 아동, 여성 등의 인권 개선 평등을 위한 인권 개선 활동이 있습니다. 군산 영광여자고등학교 사랑봉사단은 마스크 안전하게 쓰기, 손 잘 씻기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전라북도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주의할 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성적 농담, 욕설, 비방 등 문제가 되는 언어의 사용을 금하며 올바른 언어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 중 알게 된 사생활 고민 등에 대한 외부 누설을 금하며 자원봉사 활동 중 촬영하게 된 사진, 영상물의 공유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실시간 쌍방향 활동의 동영상 녹화, 촬영 시 사전에 녹화 및 촬영을 고지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영상 및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위반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도록 합니다.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콘텐츠 개발, 안내 시 저작권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강의 콘텐츠, 학습 자료, 음악, 동영상 등을 다운받아 SNS에 게시하거나 제3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음성책자를 제작하는 행위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나 수혜 대상이 장애인을 위한 경우 법적 위반 사항은 아니므로 봉사활동 전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경우 자원봉사 활동 전 인터넷, 컴퓨터 환경 등을 확인하며 최소 10분 전까지 활동 준비를 완료하도록 합니다. 원활한 활동 참여를 위해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정돈된 곳에서 진행해야 하며 자원봉사 활동 수혜자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 단정한 복장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비대면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마음은 더 가까워집니다. 이 청소년 자원봉사 두볼은 두 볼런티어 자원봉사하다의 약자로 국내 유일 청소년을 위한 이 청소년 자원봉사 시스템이에요. 두볼은 지역별 봉사활동 정보 검색 및 신청, 확인서 출력은 물론 학생생활 기록부 나이스로 실적을 전송해주고 참여한 봉사활동이 기록 관리되니까 활용도도 만점이죠. 그럼 두볼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검색해볼까요?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봉사활동 찾기 클릭. 원하는 활동 영역, 활동 지역, 교급, 활동 일자 등을 선택한 후 검색 클릭하면 원하는 조건의 활동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집 교급은 회원 정보상의 모집 교급과 일치해야 신청이 가능해요. 교급은 자동 변경 사항이 아니므로 활동 신청 전 자신의 교급을 확인하고 변경해주세요. 검색 후 선택한 봉사활동을 신청해 볼까요? 봉사활동 목록 중 원하는 프로그램의 활동명을 클릭하거나 오른쪽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활동 정보를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상세 정보에 명시된 주요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잠깐! 터전 동아리 봉사활동은 무엇일까요? 터전 동아리는 터전, 즉 봉사활동 기관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 동아리로 회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꼭 회원 신청을 해야 해요. 동아리 회원이 되면 정기적으로 해당 동아리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참여한 봉사활동 내역을 살펴볼까요? 내가 참여했거나 불참한 봉사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확인서는 확인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고 한 장에 여러 건의 활동 내역이 들어가도록 이력 확인서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청소년 자원봉사 두볼 사이트에서 참여한 봉사활동 실적을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나이스로 전송할 수 있어요. 연계 동의를 한 이후부터는 두볼에서 한 봉사활동 참여 내역이 1365로 자동 전송됩니다. 전체 전송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두볼과 1365 자원봉사 포털 실적 연계 동의 방법은 먼저 이 청소년에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 1365 연계를 클릭합니다.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하고 1365 자원봉사 포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연계하기를 클릭합니다. 연계를 위해선 1365에 우선 가입이 되어 있어야겠죠? 모바일로 연계할 경우 오류가 날 수 있으니 꼭 PC를 통해 연계를 해주세요. 연계 완료 후 봉사활동 실적이 1365로 전송되는 데는 2일이 소요되니 이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재능 나눔형 봉사활동이란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재능 또는 희망 봉사활동을 등록하여 그 활동을 필요로 하는 터전과 연계해 진행하는 봉사활동으로 일반 봉사활동과 동일하게 봉사활동 실적이 인정되며 연계를 통해 실적 전송이 가능해요. 개인 또는 2명 이상의 단체로 등록 가능하고 희망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봉사활동을 했는데 아직도 신청 내역에 있어요. 언제 완료 처리가 되나요? 이미 활동을 한 봉사활동이 신청 내역에 있다면 아직 기관에서 완료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일 완료 처리를 하는 기관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 짧게는 1, 2일, 길게는 기관 사정에 따라서 일주일 내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완료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활동기관에 연락하여 완료 처리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진 아웃이 무엇인가요? 신청한 봉사활동을 취소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에 원아웃이 되는데요. 한번 불참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개수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번 불참한 후 봉사활동에 한번 참여하면 불참으로 차감된 신청 가능 개수 1개가 다시 복구됩니다. 다만 봉사활동 3개를 신청한 후 모두 불참할 경우 3번 불참으로 인해 3개월간 봉사활동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더하고 마음은 나누는 봉사활동. 이 청소년 자원봉사 두볼과 함께해요. 여러분은 자원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청소년 자원봉사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인데요. 그럼 청소년 자원봉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할 것인지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검색, 신청한 다음 현장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해보고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면 오케이. 청소년 자원봉사는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요. 집짓기 활동, 환경정화, 도서관 서가정리와 같은 일손 돕기 노력봉사, 도서 스토리텔링, 학습 멘토링 등 교육지도 봉사, 공연 봉사, 임의용 봉사, 파티쉐, 외국어 통번역 등의 재능 봉사, 의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으로 큰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이곳에서는 다문화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멘티가 되어 학습과 예술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년간 멘토링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날.
마지막 발표회까지도 자원봉사자들은 준비를 돕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저 자체도 제가 하는 일에 많이 지치고 차여 있다가 여기 와서 아이들이 재밌고 웃고 떠들는 모습을 보고 힐링이 돼서 많이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봉사활동하는 것 자체가 남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른이 아닌 약간 학생 같은 그런 방면에서 좀 더 친근함을 느꼈어요. 서로 말이 잘 맞고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만화 활동지를 이용하여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캠페인 봉사활동을 소개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활동을 한 썰이에요.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캠페인 활동의 일환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전엔 제가 좀 약간 좀 별로 이렇게 싫어했었죠. 이제는 이제 그 친구들 이제 도와줘야죠. 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어떤 행동을 해야지 이런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같이 평등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이런 인식 개선 활동은 이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진로 체험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제작해보고 기부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 나눠주려고 빵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을 가득 담아 정성스럽게 만드는 학생들. 좀 신기해요. 제가 도움이 된다는 것도. 막 바쁜데 너무 뿌듯해요, 그게. 제가 뭘 줄 수 있다는 게. 같이 이제 보는 입장으로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이러한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하고 풍요로워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처럼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심리적으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헬퍼스 하이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나,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란 소통의 매개체, 배움이다. 거울이다. 인간 개조의 용광로다. 거울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 바라봐야 돼요. 몰랐던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저 배워가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인연이 될 수 있잖아요. 1년 365일 8,760시간 중 우리를 위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얼마나 보내고 있나요?